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학 가르치는 곰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문제 기본서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처음에 개념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개념서 어떤 교재들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문제 기본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문제 기본서,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제 기본서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잘 맞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제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선은 제 기준입니다. 제가 문제집을 활용하고 있는 기준이고, 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다들 많은 방법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가장 효과가 좋더라 라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은 지금 선행을 막 엄청 빨리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한 1년이라든가 한 학기 정도 선행을 나가고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제 기본서는 어떤 식으로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센이라는 문제집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대부분의 문제 기본서들이 어떤 유형이 다들 비슷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큰 틀에서 센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센이라는 교재는 일단 A, B, C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스텝은 조금 쉬운 문제, B 스텝에 이제 대부분의 유형 문제들이 들어있고, C 스텝은 꽤나 이제 고난이도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센 교재의 기본 구성이에요. 자, 학원에서 제가 이제 다른 학원 다니다가 온 학생들 교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센에서 A 스텝 안 푼 학원이나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푸셔야 돼요. 무조건 푸셔야 돼요. 자, 수학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어떤 과목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하고 사고하는 과정 이외에 훈련이 필요한 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과 사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수학이에요. 여러분들 막 문제는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숫자 계산이 느리면은 결국 그것도 시험 잘 못 보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 계산도 잘해야 되고 생각도 잘해야 돼요. 그 숫자 계산을 열심히 연습할 수 있는 게 A 스텝인데요. 최소한도입니다. A 스텝은 최소한도이기 때문에 그 최소한도만큼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에는 이런 A 스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플 시너지로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를 하시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족보닷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학원에서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거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것 좀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반드시 풀어 보셔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과목보다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배울 수학 1이에요. 수학 1은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반에 지수 법칙, 그리고 지수와 로그의 단순 계산, 이거 익숙하지가 않으면 바로바로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단순히 계산을 좀 익숙하게끔 열심히 한 번쯤 연습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고, A 스텝 같은 경우에 모든 단원에서도 A 스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번 정도 풀어봐야 되고, 만약에 A 스텝에서 제가 오답이 한 문제라도 있다고 하면은 그 페이지를 전체를 다시 푸세요. 전체를. 한 문제도 안 나올 때까지 전체를 다시 푸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A 스텝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A 스텝 한 문제 틀릴 때까지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B 스텝을 하는 과정에서도 A 스텝까지 와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풀이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B 스텝으로 들어갑니다. B 스텝은 유형 문제들이 있죠. 대부분의 이제 유형 1 해가지고 어떤 유형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지간하면 눈에 보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어지간하면 그거 보지 마세요.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위에 그런 유형 나오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문제 자체로 문제를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그렇게 푸세요.
안 보일 수는 없지만 어지간하면 안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일단 B스텝을 푸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문제를 푸세요. 만약에 막히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모르겠어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본 개념서를 꺼내 오셔야 됩니다. 꺼내 오셔가지고 차근차근히 보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고민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사실 90%의 문제는 거의 다 풀려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 풀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그때 바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는 사실 이제 선생님이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쉽지 않겠지만 요즘에는 사실 너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정보통신 기기들이. 카톡 보내세요. 그런 거 싫어하는 선생님들 안 계세요.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은 밤늦게라도 사실은 오히려 그 대견스러워 가지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지 그걸 귀찮아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고민을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민할 때 정말 굉장히 많은 생각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는 이때 풀 때 풀이 방법, 그 다음에 풀 때 풀이 방법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때 생각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었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 수학적 재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 직접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도 절대로 이 문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여기서 막힌다 내지는 이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것도, 그리고 그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얻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른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문제지 10페이지를 풀었어요. 10페이지를 푸는데 모르는 문제가 한 40문제야. 이건 수학 숙제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요,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B스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를 때는 그때그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집에서 숙제하면서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카톡 보내고 이런 학생들 거의 없잖아요. 저도 학원을 하고 매번 그렇게 카톡을 받으면서 문제를 풀고 있지만 보내는 학생들만 보냅니다. 보내는 학생들만.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수업 방식 자체를 학원에 오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학원 운영의 묘일 뿐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C단계. C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마다도 생각이 많이 다르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풀리고 어떤 학생들은 같은 경우는 안 풀리고 하는데, 만약에 처음 풀고 있는 단계라면은 대부분의 경우 저는 C단계는 일단 한 번은 넘기고 시작해요. 다음번에 한번 돌아왔을 때 다시 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답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오답 노트예요. 오답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뒀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A스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 페이지에서 한 문제가 틀렸으면 그 페이지를 전부 다 다시 푸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훈련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수학적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첫 페이지부터 틀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풀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B스텝의 오답 노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오답 노트를 하는 방향은 정말 다양해요. 학원마다 다양하고 어떤 선생님들마다도 어떻게 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저 나름대로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 한 번이라도 틀린 문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시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는 문제는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틀린 문제겠죠. 두 번째는 선생님한테 질문했었던 문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교재를 보면서 참고했었던 문제. 자, 요 세 가지 파트를 전체를 다 오답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처음에 여러분들이 개념 몰라가지고 틀린 거 있잖아요. 그거 교과서 보자마자 보고 나서 아 이렇게 하는 거네 해서 풀었네. 이건 여러분들 지식이 된 게 아니에요. 다음에 다시 풀면 여러분들 또 못 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던 것들도 아 내가 질문을 할 때 이렇게 고민을 했었지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고, 틀린 문제들이야 뭐 말할 나이가 없이 당연히 해야겠죠. 자, 이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 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잊어버릴 때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틀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에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오늘 그 틀린 문제가 첫 번째 오답 노트가 되고 숙제로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해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그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은 5일 안에, 대부분의 5일 안에 오답 노트를 3번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주 뒤에 한 번 더 하게 하고요. 4주 뒤에 한 번 더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각곡선을 정확하게 딱딱딱 찍은 거예요. 가장 그 망각이 많이 되는 그 시기를 찍어가지고 첫 번째 5일 안에 3번, 그리고 2주 후에 4주 후에 한 번씩 해서 총 5번의 오답 노트를 하고, 이게 최소입니다. 만약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6번, 7번, 8번까지도 오답 노트를 문제를 풀리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 학원에서 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문제 100문제 풀면은 그 중에서 질문하고 이렇게 처음 푸는 건데, 질문하고 틀린 문제가 적어도 30문제, 40문제는 될 텐데, 그 30문제, 40문제를 여러분들 손으로 다 써가지고 다시 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조금 말이 안 돼요. 너무 시간적 낭비가 되게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는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틀린 문제만 이렇게 뽑아서 주는 방식을 택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학원의 나름대로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니는 학원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오답 노트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는 한 권을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지 여러 권을 대충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문제집은요, 나와 있는 문제들도 거의 다 비슷해요. 제가 센을 계속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그나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재들 비교해 보세요. 유형 구분도 거의 비슷하고요. 사실은 문제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개념서 한 권, 문제 기본서 한 권을 다 풀이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오답 노트를 기본적으로 5번 이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풀이한 양은 굉장히 많게 돼요. 자, 그 이후의 학생들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내가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일단 그때 나온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같은 수준의 학생이라도 성향에 따라서 다시 C단계를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재를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진짜 학생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보통은 단계를 높여가는 것들이 보통인데, 만약 센 B단계, 센의 B스텝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그 다음에 바로 교과서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교과서 문제들이랑 그 학교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원에서 거의 다 보유를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 보유하고 있는 교사용 자료들을 먼저 풀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이제 고난이도 문제로 좀 올라가 봐야죠. 교재도 되게 많아요. 센 C단계도 꽤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일품, 블랙라벨, 뭐 올림포스 고난도, 최강 TOT, 531 하이퍼, 뭐 이 정도들이 제가 그냥 바로 눈에 생각나는,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런 교재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이 교재 연구를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재가 자기한테 어울릴 것인지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너네 학교 그리고 너의 성향을 봤을 때는 이런 교재가 조금은 더 어울릴 것 같다, 이런 교재가 좀 어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 가지고 딱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교재를 풀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정도 푸는 학생이면은 모의고사에서 출제됐었던 킬러 문제들, 고난이도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문제집을 제공을 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하면은 자이스토리가 일단 가장 대표적인 교재죠. 근데
요번에 새로 나온 교재가 있습니다. 또 EBS에서도 기출교과서가 나와서 기출문제집이 나왔어요. EBS랑 자이스토리에서 나온 어떤 기출문제집들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아주 쉬운 문제부터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문제만 풀어보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집은 학원에서 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셔서 그것을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센의 B스텝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학생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학원에서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신, 여러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문제 기본서라는 것은 개념서랑 같이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같이 나가야 돼요. 개념서의 한 단원, 문제 기본서의 한 단원을 같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쭉 같이 나가주셔야 되고 소단원 하나 풀면은 문제 기본서의 소단원을 하나 푸는 식으로 문제집을 풀어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 지식이 쌓여 나갑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학원에서는 간단하게 개념 수업만 해주고 문제풀이만 해준다면 금방이지만 여러분들 그 숙제로 다 나가면 사실 양은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방학 기간 그리고 주말 기간에 수학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센 그 문제집 굉장히 얇잖아요. 굉장히 얇은데도 그 문제 푸는데 그거 사실 다 풀어본 학생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거 국어라든가 영어 탐구 과목 같은 것들 문제집 한 페이지 넘어가는 거랑 수학 한 페이지 넘어가는 거랑은 상당히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미리 충분히 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자, A스텝 같은 연산 훈련 문제집은 무조건 다 푸셔야 하고 그리고 한 문제라도 틀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되고 B단계 문제, 이제 기본적인 유형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들은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을 속이면서 풀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문제집 예를 들어 참고서를 보고 할 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밑에 물어봐가지고 문제를 풀었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예요.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반드시 그런 것들까지도 틀린 문제와 더불어 오답 노트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5번 이상을 한 달 이내에 푸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수학 실력이 거기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 오답 노트를 하면서 반드시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완벽하게 한 번 정도가 진행이 되었다면은 반드시 고난이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고난이도로 넘어가서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방법을 딱 추천해가지고 픽해가지고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망하는 학과 그리고 문과, 이과 내지는 여러분들의 각각 공부하는 성향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좀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난이도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선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공개된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제가 선행이라는 것을 대놓고 말하는 게 사실은 참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공부할 때 우리 답 보지 말라고 하죠.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다면요, 답 안 보고 내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볼 수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한 학기 선행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고난이도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안 되니까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것들의 과정을 많이 해본 학생들이 실제로 수능이라든가 고등학교 시험에서 고난이도 문제들을 굉장히 잘 풀이를 합니다. 그것을 많이 해본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거 한 학기 선행 겨우 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 풀 때는 야, 그것은 답을 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풀이하는 방법을 보고 대신 손으로 다시 한번 써봐.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학생은 그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일찍 좀 하세요. 예, 중학교 때 특히나 지방 중학교에 수학 엄청 쉽잖아요. 그때 놀지 말고 고등과정, 기본과정 정도라도 딱 끝내놓으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알게 돼요. 중학교 때 자기가 시험 성적 100점 나오니까 공부 잘하는 줄 알죠. 아유,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수학 20점, 30점 맞는 학생들도 곧 중학교 때 100점 맞은 애들이 수두룩딱상이에요. 예, 그건 당연한 거니까 절대로 그런 것들에게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일찍 여러분들 수학을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일 겁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